안녕하세요. 김성유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의 작가 김성유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으신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핫한 단어죠. 공부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프롤로그에서 다뤘던 바로 그 일을 해드릴까 해요. 이 아이는 사실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아이들이 손꼽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구구단을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6단 이상 못 외웠습니다. 당연히 곱셈이 안 되고, 곱셈이 안 되면 나눗셈도 안 되고, 나눗셈이 안 되면 분수도 안 되고,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전부 다 마찬가지였죠. 진단평가 봤을 때 점수가 최하 점수를 맞았습니다. 거의 30점, 40점 이렇게 맞은 아이였는데요. 어머니를 3월달 학부모 상담 주간에 만났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마 학교에 가실 때 이 학부모 상담 주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도 똑같이 긴장합니다. 긴장된 가운데 제가 이 아이 엄마를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머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정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겨우 13살인데 공부를 포기하란 말씀이십니까? 이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냥 노동하면서 살 거니까 일체 공부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따로 없고요. 공부는 안 하는 것일 뿐 못하는 아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발전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정말 그럴까?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물어보셨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 김성현은 못하지만 교사 김성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해 다큐프라임을 찍었어요. 촬영팀이 저희 교실에만 13번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런 촬영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냈지요. EBS 다큐프라임 교사고수전에서 모두 방송이 됐지만 그 방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큐프라임 찍을 때 촬영팀이 학년말 시험을 촬영하러 오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PD님이. 이 반 아이들이 행복한 건 인정한다. 내가 그동안 많이 봐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공부도 잘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시험을 보는 모습과 채점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하고 싶다. 당연히 촬영을 전부 다 했죠. 아주 공정하게 치러진 시험이었습니다. 채점했을 때 이 아이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9구단, 6단을 못 외우던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변화에 사실은 이 아이 엄마도 우셨고요. 아이도 울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정말 핑 돌면서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단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아이의 습관과 그리고 학습 방법 이런 것을 지도하면서 아이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자, 이 아이 엄마가 인정했었죠.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아이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보여주었죠. 공부머리 따로 없다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공부머리는 바로 이런 아이의 공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오는 말입니다. 공부머리 따로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것, 타고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공부는 안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옳은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저도 공부를 못 해봤고 또 전교 꼴찌까지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마음 잘 압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마음.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또 성적표 나올 때마다 어디 가서 숨고 싶고 이런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저 역시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다 했거든요. 저도 마음 한편에서는 공부 잘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놀라워요.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잠재력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저는 아이들은 참 경이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고 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뇌는 말하고 듣는 뇌는 타고납니다. 그렇지만 읽는 뇌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추측하고 유추하고 이해해 나가는 이런 모든 능력이 다 독해거든요. 이런 독해력을 길러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가르치는 것이 독서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이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쓰기와 독서는 한 몸이어야 하고 함께 가는 지도여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것, 당연히 글 잘 쓰는 거 아닐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 책 많이 읽지만 글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글은 직접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겁니다. 독서는 일단 기반은 갖추는 거지만 독서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글을 잘 쓰게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씩 챙겨주고 함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고나는 공부머리 있는 거 아닙니다. 공부머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는 재능이 아닙니다. 공부머리 타고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책 한 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명문대 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를 떠올리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그런 생활과 또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왜 공부머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버드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능력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타고난 천재성에 의지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네, 아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천재도 스스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타고나는 머리,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어야겠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